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12월 2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11월 달 고용동향 보고서 발표를 하루 앞두고 개인 소비 지출이 예상치를 밑돌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미국의 전반적인 제조업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영향으로 시장은 혼조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11월 달 고용동향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점점 커지는 모습인데요. 전일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이 페드의 향후 행보를 가늠할 고용동향 보고서가 오늘 2일 날 발표될 예정인데 시장에서는 11월 비농업 부분의 고용이 이 20만 명 증가에 그쳐 전월보다는 약간 둔화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수치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시장은 생각보다 경제가 긍정적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예상치를 기준으로 오늘 밤에 나오는 내용을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이날 발표된 PC 개인 소비 지출은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수치를 보여주었는데 이게 페드가 선호하는 지표인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네, 수치를 한번 보자면 이 전년 동월 대비 6% 상승에 9월의 상승폭과 시장의 예상치를 모두 밑돌았고 이는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감과 연결이 되는 아주 괜찮은 수치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 소비가 되는 이 금액이 조금 꺼졌기 때문에 시장의 인플레 압력이 조금 완화된 것이 아닌가. 요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에 미셸 보우만 페드 이사도 이날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언급을 했으며,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역시도 이날 인플레이션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내년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모습들은 향후에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는 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금리 인상의 고점 역시 낮아지는 데 큰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또한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완화 소식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중국의 제조업 허브라고 볼 수 있는 광저우 이 시정부는 이날 하이주, 테너, 바이윈 등 이 도심의 9개구의 전면적인 방역 봉쇄를 완화한다라고 밝혔고 충칭의 시정부 역시도 도심 지역에 대해 소규모 규역을 기준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곳에 인구 이동을 허용하는 등 점진적인 봉쇄를 완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제조업도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을 차근차근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한국 쪽에는 수혜를 받는 기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연결해서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매우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의 11월 달 제조업 지수는 49, 다시, 미국의 11월 달 제조업 지수는 49를 기록해 경기 위축세를 의미하는 50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S&P 11월 PMI 확정치도 47.7을 기록해 위축세로 돌아섰으며 11월 달 미국 기업들의 감원 계획은 76,835명으로 전월 대비 127%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417% 급증하며 실업률이 증가할 수 있는 이러한 수치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호재와 악재 사이에서 줄타기가 어떻게 되는지 요걸 중심으로 한번 시장을 보면 되겠죠. 국제유가 WTI 기준 81.22달러로 플러스 0.83%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상승에 달러는 약세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위해서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10월 달에 이 개인 소비 지출, 그 중에서도 이 근원, 그러니까 에너지랑 음식료를 제외한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예상치를 부합하는 수준이 나오는 이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는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권 숫자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는 다르게 선분양이 아니라 후분양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건물을 다 지어놓고 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설을 짓기 시작했던 거는 이미 계속 진행을 했겠지만 이제는 금리 때문에 새롭게 건설을 늘리려는 이러한 모습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미국의 10월 달 건설 지출이 0.3% 하락했고요. 여기에 이 원자재를 대는 뭐 목조라든가 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타격이 굉장히 크게 오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금리의 고점이 형성이 되는 시기와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그러한 이제 기간까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월가에서는 대략 한 2년 정도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뭐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 관련 사이클에 있는 기업들이 향후에 2년 동안은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하면서 살펴봐야 되겠죠. 이는 한국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미국의 실업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역시나 기술 기업들의 이 감원 계획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걸 최우선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위에 있는 최상위 기업에서 아래쪽으로 차근차근 여파가 갈 수밖에 없겠죠. 그 여파가 가기 전에 연준이 얼만큼 슬기롭게 움직이는지 이거는 그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나마 인플레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뉴욕 연은 총재 요 양반이 매파적인 성향의 이 발언들을 최근에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랜만에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뭔 소리다? 실제로 인상 깊은 내용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이 속도가 얼만큼 빠르게 진행이 되어줄 수 있을지 그 부분으로 이제 좀 집중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금리 인상의 속도 역시도 이제 조금씩 줄이는 것들 이거 적절하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파월 의장의 발언에 이 동조하는 연준의 이사들의 후속 발언 역시 얼마나 나오는지 집중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IRA 요 관련해가지고 유럽과 아시아 쪽에서 비판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동맹 제외 의도 없다면서 어느 정도의 조정 방안이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잘만 하면은 한국 역시 여기에서 수혜를 조금 뽑아낼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후속으로 해서 괜찮은 내용 나오게 된다면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조업이 많이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 굉장히 경제 성장률에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지금 같은 시기에 금리 인하까지 하면서 경제를 어떻게든 살리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수치가 안 좋게 나왔을 때 또 어떠한 조치를 취하게 될지 여기에 집중을 해서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지금 당장에는 반도체랑 디스플레이가 아무래도 중국의 매출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제 중국이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반등하는 거 이것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가 있다면은 금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5대 은행에서 지금 한국의 5대 은행에서 이 두 달간 빌린 이 15조 빌린 기업들 이자 폭탄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부동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창용 총재가 로이터 통신이랑 인터뷰한 바에 의하면은 현재 위치에서 25bp 인상만 하고 끝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고금리란 말이에요. 해외 쪽에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면 거기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 그랬을 때 이런 이자 폭탄에 유동성 없이 그냥 맞기만 한다면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기업의 실적 없이 미래에 대한 밸류로만 현재 주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시장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출 없이 테슬라 요건이나 이런 걸로 이제 상장을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형 저축은행 지금 이 이익도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손실 위험 대출도 늘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리스크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중견 중소 건설사 파산 시작했죠 얼마 전에. 자 그렇다라는 건 후속으로
향후 2년 동안 힘든 이 건설 시장에서 계속해서 비슷한 일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소건설사는 그냥 안 보는 게 정답이다. 근데 대형 건설사는 뭐다? 향후 몇 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수주물량을 쌓아놨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중국에 진출한 은행들 뭐 비명이다라고 하면서 뭐 과태료니 뭐니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나올지 후속 내용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지금 금융 쪽에서 그나마 이 미래 가치라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마이데이터 쪽이에요. 올해 초부터 시작을 했던 이 정부가 밀어주고 있는 신사업인데 일단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서 투자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은행이나 아니면 2금융권, 3금융권,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많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이 마이데이터를 본다면은 마이데이터 전문적인 서비스 좀 연결시켜주는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뭐 쿠폰이나 이런 데들. 이런 쪽으로 한번 볼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쪽이 주목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어 보이니까요. 자,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체코 쪽에도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수원 입찰서 제출했다라고 하니까 요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원전 해체 사업 수주에도 이게 돈이 된다 보니까 이 팔 걷어 붙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원전 해체 쪽은 제가 한국 쪽이 얼만큼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오는 내용들 다음 것들 계속해서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사우디 주택부 장관 등 LG 사이언스 파크를 방문했다라고 하면서 이 사우디 쪽에 주택을 판매하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부가 집을 지어주다 보니까 이게 잘만 잡으면은 쭉 매출을 올릴 수 있으니 이 한국이랑은 다르게 이쪽 주택은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삼성전자 이 동진세미캠의 소재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국산화에 대한 얘기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런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소재를 쓰기 시작하면 안 바꿉니다. 이 테스트 기간만 하더라도 연 단위가 가다 보니까 그냥 같은 소재다라고 하더라도 제조사가 딱 만들어진 그 소재 있죠. 그것만 쓰려고 해요. 그래서 동진세미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모습은 향후의 점유율을 높이는 이러한 모습으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동진세미캠은 삼성과 이제 계속 함께 가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런 다음에 LG전선 다시 LX전선 아시아 베트남 자회사 설비를 증설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전선의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선에 판매를 하는 뭐 대한전선이나 이런 기업들 역시 주목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먼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자, 같이 한번 이렇게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빠지고 있는데 뭐 이건 시장의 영향 때문이라 두산 개별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현재 두산을 우리가 어떠한 포인트로 봐야 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는 뉴스를 좀 보자면 자, 두산만큼 지금 이 시장에서 괜찮은 뉴스를 꾸준하게 내놓는 기업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좋은 뉴스 나왔습니다. 지금 체코에도 이제 원전 관련되어 있는 이 수주를 받기 위해서 한수원에서 입찰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물론 기간은 24년까지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걸릴 수밖에 없겠지만 근데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그리고 나오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야, 이거 완전 기대감이 높아지면 높아졌지 떨어질 일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이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겨울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에너지를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최대한 싼 전력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이 각 국가의 입장인 것이고 원전만큼 싼 전력은 없습니다. 원전 다음으로 그나마 싼 게 석탄인데 석탄을 어떻게든 좀 줄이려는 모습이 보여지는 게 유럽인데
석탄 발전소를 늘릴까요? 그러면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뭐 친환경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가스 비싸고 그렇다고 더 비싼 친환경을 하기에는 지금 당장 좀 힘든 부분이 있고 일단은 원전이 제일 좀 시선이 많이 집중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별의별 걸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친환경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늘리려는 이런 거 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산 입장에선 사업하는 환경이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미래 먹거리로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원전 해체 사업인데 일단 한국도 그렇지만 한국 이외 전 세계에도 원전을 꾸준하게 사용했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해체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한국이 해체 관련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많이 앞서 있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존재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또 이제 원전의 설치 기술도 있으면 해체 사업도 기술 쌓아가는 거 금방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 이런 거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증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시장에서 조금 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쪽도 사업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잘만 먹히면은 요걸로도 또 올라가는 모습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게다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건설 부분도 가지고 있잖아요. 요거는 충분히 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차트랑 수급을 한번 봐야 되는데 수급을 보자면 오늘 시장의 영향 때문에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외국인 기관 사고 있습니다. 자, 이거 계속해서 플러스로 오늘 끝나주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음봉인데 샀다? 야, 이거는 개미만 또 털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빨간불 계속 달리는지 이거 보는 거 1순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1선을 이탈하는 오늘의 모습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항상 말씀드려 왔습니다. 지지라인 이왕 볼 거면 61선까지 보셨으면 좋겠다고. 큰 흐름상은 아직까지는 문제가 되거나 이런 모습 저한테는 안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그냥 뭐 지나가는 어쩔 수 있는 횡보의 날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올라갔을 땐 역시나 여기서 이제 121선 돌파하면 저는 481선 이 부근까지 1차 목표로 잡으면 될 것 같고 여기 뚫으면 2만원 조금 아래까지 한번 노려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이 두산에 대해서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 뭐 중복되는 내용이 있지만 핵심이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이 전체적인 시장을 놓고 보더라도 탑 중에 하나이다. 그렇다는 건 충분히 주목할 만한 가치는 있어 보인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 현재 나오는 내용을 봤더니 오늘 만약에 플러스로 끝나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또 결국에 이 약세장에서 개미만 털리게 되었다. 자, 세 번째, 당연히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주게 된다면 기대를 하면서 봐야 되는데 저는 61선을 하나의 지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이탈된 게 없기 때문에 61선 지지의 힘은 계속해서 이어서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려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1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481선까지 일단 1차적으로 한번 보고 여기를 뚫었을 때 2만원 부근까지 이렇게 1차, 2차 목표를 잡고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다. 물론 이 다음에 이 2만 원을 뚫고 올라가려는 모습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랑은 거리가 좀 멀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다시 영상을 찍어서 거기서 한번 어떻게 봐야 될지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서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마칠 수 있을 텐데 자, 여러분들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잊지만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됐으니까 제가 이제 오늘의 급등 예상 종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를 제가 멤버십 쪽으로 옮겨서 이전에는 그냥 한 주에 한 번에서 두 번이었다면 두 번에서 세 번으로 훨씬 더 퀄리티 높게 꾸준하게 지금 시장에 주목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들을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멤버십 같은 경우에도 이때 말씀드렸던 거, 지금 나쁘지 않은 모습 최근에 보여줬었거든요. 그런 것들 계속해서 이제 안내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